네, 저희 사순특강 오늘 저희 세 번째 하는 날인데요. 지지난주에 생태형성의 실천 과제로서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받고, 지난주에 탄소 중립의 의미와 정책 및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교회 실천 방향과 과제, 주로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출석부에다 체크하셨나요? 책도 받으셨어요? 네, 설문지도 받으셨죠? 책상에 볼펜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강의 듣고 나가실 때 한 장짜리 설문지 응답하셔서 나가실 때 뒤에 출석부 적으셨던 책상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강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보다는 조금 멀리서 오셨는데요.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가톨릭 농민회를 같이 맡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 신부님께서 2,000평 논농사도 지으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승수 요셉 신부님 대전구에서 올라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로 참미바드소서에 게재되어 있는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누리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감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스크린이 가장 좋은 성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쏘지 않고 전광판에서 나오는 스크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촌놈이 이렇게 도예지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이렇게 선배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동기 신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본당 시모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서품 받으시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공부 조금 더 하다가 98년도에 서품 받아서 올해가 이제 은경축을 지냈습니다.
축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경숙 축하 박수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실 정도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받아서 다 아시죠? 예, 다 읽고 공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왜 웃으세요? 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참여받아서 반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기후 위기, 나아가 이제 기후 재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후 재난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늘어날 것 같으세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전희찬 교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여튼 최재천 교수 아시죠? 예. 그분은 유발 하라리라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그 양반하고 토론하면서 유발 하라리가 한 300년쯤 안에 우리 인류가 멸종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는 금세기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세기라면 몇 년 남았을까요? 예, 80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77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에 이렇게 모여오신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2015년도에 이 최초의 생태회칙인 참여받아서 반포하시고, 사실 한 5년 이렇게 두고 보셨는지, 아무튼 5년 동안 실천하는 모습 위진하셨던지 특별 기념회를 선포하셨죠. 5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 해에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도 사목 교서를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는 분이 아무튼 지금 CBCK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료가 다 있는데요.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당에서 실천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지. 본당 회장님 계시죠? 본당 회장님의 역할, 예? 그러니까 참여받아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당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뭐 각 우리 본당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또 분과들, 전례분과, 사회복지, 기타 등등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받아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것만 다 실천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특별 사목교서가 반포된 지도 잘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7년 여정을 시작을 하셨죠. 세계교회가. 그래서 와중에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소서 실천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제 참여하소서 라우다토 시 13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족들이 함께 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개인들이 이런 심각성을 알아듣고 새롭게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사실은 교황님께서 참미받아소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우리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 다 영어로 제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빨간 게 안 나오네요. 예.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우다토 시 에로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 에로 응답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테두리 지워져서 생각하고 활동해 왔던 것이죠. 이거를 그 찬미받으소서의 어떤 그 신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바탕을 놓았다고 저는 보는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 아십니까? 네, 토마스 베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블루베리 말고 토마스 베리가 있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앞에 토마스와 블루베리의 베리가 합해져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지구신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맞아요 생태 영성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찬미받으소서에까지 그 정신이 다 찬미받으소서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분의 용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죠. 일반적인. 그래서 컬처럴 코드라고 이름하여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뿐만 아니라 영성 생활도 경주하며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차원의 삶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피리추얼 코드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고 요 밑에 저 글을 보면 아워 크리에이터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영성생활까지도 우리가 경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성사생활하고 교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응답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미받으소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아멘 아니에요? 성령 기도회가 아니지. 그래서 지구와의 관계, 여러분 그 제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제를 얹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망각 또는 거부하며 사는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시 이렇게 죽음에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서, 그죠?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45억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수요일 날 사제가 해주시는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때만 같아도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요즘에 봄에 정말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다 먹을 거예요. 들에 나가 보면 그 뜯어먹어 가면서 사실은 이 지구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 먹거리를 다 어디서 구합니까? 네, 마트에서 구하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어디 수녀원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수녀님들이 나가면 천지가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배죠.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게 그냥 풀인데 수녀님들 눈에는 다 이게 나물이고 정말 건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뜯어 먹으면서 땅과 하나임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저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만 해도 이제 은퇴하면 어디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지 이러는데 요즘 30, 40대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영끌해서 아파트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네. 벌이 육각형의 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배어서 그걸 다시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들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신앙에 대한 감각 또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자연 안에서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는 하느님스러움, 하느님다움 그것을 사실은 만날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성인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큰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 근데 그 성경도 자연의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우리가 견지하지 못하면 사실 그 풍요로움이 제대로 다가오겠습니까? 전부 자연에 관한 이야기이고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사연과 그 스토리들인데 이쪽이 너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뵈니까 저보다 후배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도서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시대에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 부문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생활 하고 계시죠? 네,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여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본당과 교구에서, 교육기관들에서, 의료기관, 조직과 그룹, 경제, 종교 이런 실천 부문들을 제시를 해놓으시면서 모두가 다 전환할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하지 않은 부문이 있습니까? 종교생활 다 하고 계시고 경제생활 다 하고 계실 거고 평신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적어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보여지고요. 뭐 의료기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하여튼 그 전부터 이제 시골 분당에 지내면서 밭농사는 한 1000평 이상 계속 지어왔고요. 급기야 작년에는 이제 논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0평을 그 수녀원에서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제 명의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저희 주교님은 저를 통해서 교구가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농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땅 관리 잘해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제가 이제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입니다. 농민. 여기 경제 노동자 기업인 농민 협동조합 그랬는데 농민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절반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2,000평에서 3톤 수확을 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쌀이. 참 이렇게 맛있는 쌀이 있을까 세상에. 예, 논농사가 제일 쉬워요, 사실. 돈만 주면 동네 형님들이 와서 다 갈아주시고 심어주고 하는데 정말 귀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귀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체험을 나눠드리면 어떻게 참여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000평 이제 농사를 이렇게 논농사를 봄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참 경이롭다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 대고요. 이제 막 트랙터로 갈고 물 대고 모내기 하고 얼마쯤 지나니까 그 안에 이제 우렁이도 집어넣었어요. 그 온갖 생명들이 막 바글바글해져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 추위에 어떻게 살아남았지? 근데 뭐 하여튼 물고기 새끼들, 올챙이들 바글바글해집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참 넉넉히 보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놓고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옆에 은배형래밭은 관행이에요. 관행이라 하면 제초제, 살충제를 화학 비료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요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95%가 요런 관행에 의해서 재배가 됩니다. 그 은배 형님은 일단 논둑에다가 물도 대기 전에 제초제를 한번 쫙 쳐요. 그리고 그 이항기 이제 모내기 해주는 기계가 이제 모내기를 해주는데 이항기에 보니까 뒤에 이따만한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보니까 제초제 넣는 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함과 동시에 제초제가 조금씩 뿌려지는 거예요. 그 논의 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우글우글 해야 할 그 생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퍼런 이끼만 끼어 있고 모가 듬성듬성 이렇게 심겨져 있을 뿐 그걸 딱 이렇게 목도하는 순간 제가 이거 학살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묻 생명들에 대해서 인간이 편리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봄마다가 아니죠.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학살이구나. 학살은 언제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터에서나 벌어지는 거잖아요. 노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논밭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논밭의 생명들에게로 향해서 수시로 매해 1년에 몇 차례씩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몰살 되면 농부 입장에서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걸 일컬어서 생태학살이라고 하셨어요. 생태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2019년도 전 세계 형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태학살이 무시로 일어나는 게 현실이죠. 95%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배된 곡식들이, 과일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겨우 5%만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하느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한에서 농사를 지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은 이 5%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거스르는 거죠, 사실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으나, 참 제가 농민의 담당 신부예요. 저는 원래 원체 본업이 농민의 담당 신부고, 그리고 생태위는 이렇게 부전공인데, 부전공이 더 바빠요. 그래서 농민으로서 찬미받으소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5%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참여서의 목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고, 지구의 부르짖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각종 재해, 재난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작년에 9.24, 9월 24일 날 광화문에서 있었던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셨던 분 손 들어보실래요? 와, 한 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분들이 35,000이 이제 행진을 했어요, 광화문에서. 그러면서 뭐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그 와중에 저는 저희 대전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청소년 기후 활동가로 나선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찾길래 만났습니다. 바실리오인데, 그래 바실리오야, 활동한 지 한 1년쯤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신부님 절망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 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고, 개선될 여지는커녕 너무 절망적인 방향으로만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 중에는 이렇게 뭔가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선한 의지로 잘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절망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하네요. 학교 공부도 힘들고 이렇게 공부만 해야 돼서 우울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님,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출세는 둘째 치고라도 네 앞가림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저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수재가 나서 기후 재난이지 않습니까? 저런 재난 때문에 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수천 명이 이렇게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뭐 최혜천 교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다 동의하셨듯이 재난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 혼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혼자 출세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왜 이렇게 물어요, 저더러. 그러면서 현실을 보니 계속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핵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감축시켜서, 기존의 뭐 석탄 발전 이런 거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단돌이 해가면서 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죽여가면서 이쪽을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옳지 않은 비윤리적인 발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 핵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본 나라가 없어요. 미국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네바다 사막인가? 그 핵쓰레기 이제 갖다 묻으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1만 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도 퇴짜,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 핵쓰레기는 1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빼먹기 좀 싸다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후손들에게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기겠지? 그래왔던 시절이 50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딱 한 나라가 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콘크리트가 100년 가는 콘크리트 있습니까? 거기다가 경주 같은 데는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후손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이건 명백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깨끗한 에너지, 청정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헌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핵에너지에 대한 교회 입장이라고. 그래서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그런 그 지구와 또 지구의 울부짖음에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이들이 누구죠? 가난한 이들이에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울부짖음에 우리 바실리오처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생태 경제학, 여러분 그 경제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 경제학이 뭐냐? 참여와 소세는 통합 생태 영성을 주창하고 계시거든요.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리추얼 코드와 제네티컬 컬처럴 코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컬처럴 코드라고 토마스 베리 시모님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차원이 스피리추얼 코드 안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양 차원을 다 살아야 한다라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 또 동시에 사회생활하는 우리들로서 통합적으로 생태 형성을 살려면 지구와의 관계, 제네티컬 코드, 우리가 지구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영성을 일컬어서 통합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된 경제생활을 누구나 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영성을 향한 경제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경제생활을 하되 단순히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를 위해서까지 고려한 그런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에 빵집 있죠. 성심당 다 하시네요. 이야, 유명하긴 하나 봐요. 그 집이 저 생태적인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색하며 애초에부터 밀가루 한 푸대를 성당에서 나눠주는 걸 가지고 빵집을 시작하셨다 하죠. 그래서 대전역 앞에서 하다가 그 지금은 이제 요셉 씨인가요? 아니에스 씨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핵심이 되셔서 거기 이제 사장님들이신데, 그분들 부친께서는 우리가 매일 미사해야 되니까 성당 앞으로 가자. 대전역 앞에서 하다가 성당 앞으로, 거기 그때는 허허 벌판이었답니다. 대형동 성당 앞으로 가서 빵집을 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도 빵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신앙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빵집을 옮기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빵집이 너무 잘 됐어요.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2000년 촌지 하여튼
그 아네스 씨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빵집에 불났다고 성심당에 나갔더니 완전히 폭삭 다 무너졌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우선 경제적인 유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관계를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직원들과의 관계.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굶어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 불난 빵집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 다 달라들어서 그 폭삭 무너진 그 잔해들 다 치우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월급도 못 받고 했지만 이분들과 함께 오늘날의 성심당이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하느님과의 관계까지는 열심히 잘 경주해오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구와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생태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컨설팅 받고 또 실제로 뭐 포장지라든지 또는 한 번은 저희 활동가하고 이제 빵 사러 갔는데 이 활동가가 용기를 냈어요. 빵 사면서 플라스틱 집에 용기들 많잖아요. 골라 갖고 와서 하면 이제 막 종이 박스 크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박스 싫고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고 그러면서 직원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전환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익 더하기 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어떤 통로로서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잘못했습니다. 지구를 살릴 수가 아니고 지구는 잘 굴러가겠죠. 그 생명을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그 액수의 돈들을 이쪽으로 투여를 해서 완전히 생태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경제로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바꿔가야 할 목표를 세우셔야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생활 양식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한 3.5개가 필요하다면 3.5개. 미국 사람들은 5개. 그러니까 1개 정도, 지구 1개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활 수준이 에콰도르 정도랍니다. 지금 현재 에콰도르는 자동차가 각 집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70년대 생활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이제 화장실도 뭐 대부분 다 수세식이고 뭐 어떤 집은 푸세식인 경우도 있고 우리 70년대 그랬잖아요. 그 정도 생활 수준이어야 사실은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살면 조만간 최재천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인류 멸종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말하자면 삶이 좋아서 연금 가지고 에콰도르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서 거기는 이제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마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기쁨으로 생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 교육,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은 정보를 어딜 통해서 많이 얻으세요?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제가 유튜브가 현대 시대에 하느님보다 세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 명동에서 이제 피켓팅도 하고 미사하고 피켓팅하고 이제 그 앞마당에서 댄스, 엘름 댄스라고 정말 감동적인 몸기도가 있습니다. 몸기도를 수님들과 어울려서 참 이렇게 하고, 제가 기차 시간이 돼가지고 막 뛰어가는 찰나에 어떤 할머니가 저를 꽉 붙잡더니 아이고 신부님 왜 이러고 다니세요? 이 천하태평한 이 태평성대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신부님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데모를 하고 말이지 이러고 그냥 다니고 있냐고 저한테 막 핏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신부님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 네?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도 유튜브 좀 보래요. 근데 저도 유튜브 좋아해요. 하기는 하는데 교황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건데 할머니한테 그런 말도 못했어요. 사실 시간이 바빠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할머니가 신자셔요. 신자니까 저한테 이렇게 충언을 하신 거잖아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매스컴을 대할 때 이 교황님들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어떤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교리 학교를 이렇게 사회교리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사회교리라 함은 지난 2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사회가 완전히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변모되는 사회상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교황님들께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반포하셨던 문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회칙도 있고요, 공의의 문헌도 있죠. 그죠? 회칙이라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돌려서 읽어라. 그래서 회자예요. 회칙. 이건 규칙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다. 따라야 할 규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200년 전부터 새로운 사태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포되었던 그 사회 교리들에는 일정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수성의 원리, 이런 게 있어요. 인간 존엄한 거 다 아실 테고, 공동선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공동선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가 언제입니까? 투표 때 아닙니까? 선거할 때. 한번 여기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공동선의 원리에 의해서 투표를 했던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그냥 확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인데 저희 본당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씨가 대선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박근혜 말도 못하고 대통령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그러시길래 그런 갭이네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투표를 하고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신부님 저 박근혜 찍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시는 말씀,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집권을 해야 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솔직한 우리 회장님. 공동선입니까? 내 욕심이죠.
그래도 조금은 함께 같이 살자,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만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권은 몇 년짜리죠? 5년입니다. 한편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 세우고 실천해야 되고 불편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찍어 주겠습니까? 안 찍어 절대로 안 찍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하고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가지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우리 바실리오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암담하게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생태교육 안에는 이런 사회교리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도 사실 예비신자 등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믿을교리 배우고 성사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 배우시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사회교리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이 유튜브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양하고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매스컴을 대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냥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복음에 완전히 걸맞는 얘기입니까 전부? 그렇지 않아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얘기를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후손들에게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가 있으니 그놈 이름이 뭐예요? 물신이죠, 물신. 맘몬, 그죠? 맘몬. 우리로 얘기하면 돈,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최고지요. 그게 현실이죠. 그리스도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왕이잖아요. 이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바실리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회교리를 비롯해서 찬미받으셔서도 사실은 사회교리 회칙의 하나이죠. 생태 형성애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와의 관계, 제네티컬 코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살 졸리시죠? 우리 노래 하나 하고 할까요? 요것만 끝내놓고 노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 노래도 곧잘 해요.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 사회의 테두리가 되고 있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법. 법 테두리 안에 살고 있죠. 근데 현재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법은 인간들만을 위한 법이죠, 사실은. 그죠? 천부인권 그러면서 범접하지 못할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지구 공동체가 인간들만 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 차원의 법이 생겨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강금실 장관 아시죠? 옛날에 그분이 아마 이 학회 회장님이신 것 같고, 우리 생태환경위원회 CBCK에도 그 학회 회원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질랜드에 황건우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한강, 낙동강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에서 몸붙여 살았던 원주민들이 마오리족이라고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부와 이렇게 싸워왔어요. 이 강은 우리 마오리족의 어머니다. 어머니로서 법적인 권위를 인정해줘라. 여러분, 강이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강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강은 강이죠. 강은 흐르고 싶은 대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또 깨끗하게 유지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있죠. 그죠?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그 안에 몸붙여 사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오리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한 바가 지난 2017년도에 성취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인가? 이 황건우이 강이 법인격을 갖게 됐어요. 이 말은 이 황건우이 강에 몸붙여 살던 마오리족 대표 1인과 정부 대표 1인과 또 국민 대표 1인이 세 사람이 이 법인격체를 갖게 된 황건우이 강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처럼 그러다가 막 4대강 사업을 했다, 강을 뚝뚝 잘랐다, 이런 거 잘못됐다고 고소고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광의 권리 차원에서,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갑천이 흐릅니다. 여기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조만간 지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이거는 그 습지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관리를 인간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이바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주체들의 친교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산업 문명을 살면서 다 이렇게 분절된 삶을 살고 있죠. 살아왔습니다. 상관없는 듯이. 제가 유기농사꾼인데요. 유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가 있다. 찬미바소서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끼리만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몰살당하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 관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법부터. 근데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지구법도 만드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죠. 오히려 신부님 같은 분들이 민도를 높여줘야 이 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무용지물인데, 그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인식을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듭시다. 또는 동의가 되면,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일이긴 할 테지만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모든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우리랑 같이 연결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라야 그런 법이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오리족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이 영성을 갖는 것, 통합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설립해야 되고요. 자원을 공유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또 우리가 현대 시대의 그 대표적인 찬미받으소서와 말하자면 대척점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네. 민영화하면 뭐 편리하고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구를 찬미받으소서에서 뭐라고 하죠? 지구를 일컬어서 공동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인간들만의 집이 아니고 모든 무생명들과 공유해야 할 공동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척에 가면요, 여기까지만 하고 노래할게요. 삼척에 가면 참 한심스럽게도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어요. 신규로. 사양산업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고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요즘 대기업들은 쓸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탄소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삼성도 R200 선언한 거 아시죠? 네. 쓸 수도 없는 그 에너지를, 용처도 없는데 아니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민영화 되어서 그래요. 민영화. 예, 민영화를 부르짖었던 정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가보면요 정말 처참하거든요. BTS가 앨범을 찍은 해변이에요. 맹방해수욕장이라고. 명사심리 들어보셨죠? 네, 그 아름다운 해변에 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뗄 석탄을 들여올 항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변이 작살났어요. 이게 공기관에서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에는 전기 에너지는 공공재 아닙니까? 공공재여야 하죠. 근데 이런 것을 민간 기업에다 뚝뚝 떼어줬어요. 이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돈벌이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은 그래도 이렇게 무참히 해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시청이 들어와요. 삼척 시청이. 그 안에 3만 명이 살아요. 5km 안에. 세상에. 그 분진이며, 사실 화력발전소 옆에는 저희 동네가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아요. 가보잖아요. 서천, 대천, 뭐 당진, 많기도 하죠. 가보면 그 근처에서는 농사도 못 지어요. 분진 때문에. 배추 농사 지어봐야 그 속에 다 분진이 끼어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5km 반경 안에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은, 돈은 이걸 민영화해서 근본적인 어떤 씨앗을 그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에게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떼어주고 나니 지금 이제 탈석탄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들어갔던 돈을 보상을 해주고 지금이라도 100% 다 지었다 손 치더라도 멈추고 전환하는 것이 승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의 모후여, 평화의 모후여. 노래하라고 쌓인 용어 같습니다. 노래를 찬미받으소서 노래 혹시 아세요? 찬미받으소서를 노래로 멋있게 불러놓은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하실래요? 주여 찬미 받으소서. 오 주여 귀 기울여 주소서. 어머니 지구의 아픔을 자녀들의 고통의 신음을 주여 찬미 받으소서. 오 주여 살펴바라 보소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신음하는 생명의 눈물을 모든 피조물들 안에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 주여 회개와 용서 안에서 생명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찬미 받으소서.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편성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하면 갈 길이 조금 멀어서 30분만 할게요. 이제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서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희 교구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찬미받으소서 7년 전 개막 미사를 재작년 2021년 9월달에 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5월 달에 했어요. 명동에서. 그래서 탄소중립 선언미사도 했습니다. 저희는 2040, 정부에서는 2050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40년까지 성당, 모든 성당과 교회 기관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 보겠다라고 선언을 작년에 9월 26일 날 교구장 주교님께서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근거가 되어서, 예. 근데 저한테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사목 지표다,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수긍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사목교수에서 이렇게 명문화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14항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선언미사를 했고 평화는 하느님 창조일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15항에 참여소 7년 여정을 발간을 했다. 이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7년 여정 하다라고 하는 이제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 전체 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리아 그 평의회 모든 국장 신부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사회복음화국장, 생태위원,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자, 평신도까지 다 함께 모여서 난상토론하고, 그리고 잘 정리하는 저희 총무신부가 앉아서 쫘라락 쳐가지고 책자가 되었는데 아주 전국 교구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본당이든 하여튼 주문하시면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의식 개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 개선,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공유할 수 있게 플랫폼 만들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동체까지 이렇게 막 거론을 하시면서 사목교서에다가 담아주셨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3단계, 올해까지는 인식 개선 홍보하고, 그리고 나서 전기에너지 자립을 30년도까지 하겠다. 전기에너지 자립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됩니다. 거의 유일한 재생에너지 대안이죠. 그래서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 본당은 올리고, 도저히 우리는 땅도 없고 건물도 안 된다 하는 데에는 저희 교구에 생태위 산하 불이 햇빛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불이 햇빛 그 태양광 발전소인데, 발전소에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만큼 출자해서 교구에 어딘가 성지나 이런 땅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태양광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30년까지 가능할까요? 네,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한 교구 내 2개 본당은 탄소 중립 달성한 본당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나중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40년까지는 교구의 모든 본당 기관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7년 여정 하다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는 환경부에서 낸 그 탄소 중립 실천 생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기업 모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으니까요. 환경부에 전화하시면 이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년 여정 하다도 저희 파일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울산 가서 강의했더니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80권 그냥 공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의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공부하시고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속할 수 있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생태형성 학교를 교구에서 열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뭐 최재천 교수님, 하여튼 굉장히 뭐 조천호 교수, 그냥 내노라 하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 학생들이 처음엔 100명 있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이러면서 나중에 수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떻게 엎었냐면 의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 거 집어치우고 오른쪽 포맷으로 넘어갔습니다. 4주간 교육을 하긴 하는데 100분 동안 강의합니다. 강의가 아니고 60분 강의하고 30분 토의, 10분 발표, 그리고 그 사이에 숙제도 있고 또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마두동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 포맷으로, 그래서 뭐 강의도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위기 참여하셔서 평신분도분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각 그 꼭지에 맞춰서 강사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당들에서 계속 신청이 쇄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경제, 그죠? 어떻게 생태적 경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원순환 중심으로 해서 농업과 먹거리, 에너지 해드리면 실질적인 실천까지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당들에서 유명 그 강사들 초청해서 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미사 끝나고 그 공지 시간에 3분씩 주제별로 이렇게 유튜브 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자료가 너무 많아요. 방대해서 저희 생태회에서 요거를 가르마를 타놨습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대형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딱딱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본당 시민님들이 요거 보시고 본당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생활 개선 다음에 이제 의식 개선 다음에 생활 개선이지 않습니까? 생활 개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충남도하고. 본당에서는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데 일종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본당이. 근데 뭐 본당 지저분해져요, 반대가 많은데요. 그건 좀 최재천 교수 얘기를 너무 가볍게 들은 이제 비중을 덜 둔 것이죠. 지금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당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냄새가 좀 나더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 협약 맺어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본당에서 열심히 해서 모아놨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갑니다. 그런 본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일단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애초에 처음부터 해야 할 첫 번째 단계 일이 뭐라고 하셨죠? 전희찬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우리가 전기에너지, 가스, 뭐 자동차, 그리고 뭐 각종 폐기물 다 합산을 해서 요게 한 달이 얼마나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죠. 그거를 대입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달이면 또는 1년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로 딱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게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불의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진단하고 그 과정을 동반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이제 우리 본당에 탄소 하여튼 일단 진단을 해야 되겠어라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분이 직접 파견되셔가지고 이렇게 진단해드리고 또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영역과 방법들을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태양광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자체하고 연계도 시켜주시고 또 불의햇빛 발전소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관리를 해줘요. 관리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단. 진단하는 데에도 사실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하여튼 좀 이거는 교구 차원에서나 생태위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성과들이 있었고 저 왼쪽에 관저동 같은 경우가 현재 탄소 중립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2030년쯤 가면 약 한 200%가 달성되는 것으로 현재 계산이 되었습니다. 200%.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태환경 관련해서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성당인 것이죠. 물론 생활하면서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줄이는 게 2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만큼 쓰고 있는데 태양광 통해서 이만큼 더 에너지 생산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만큼 더 지구에 부담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줄여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탄소 중립을 원하는 공동체는 2018년도 대비 3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탄소 배출을. 그래서 관저동은 30년에는 200%가 계산이 잡히고요. 또 천안 월랑동 저기 같은 경우에는 300%가, 왜냐하면 성당은 조그만데 마당이 넓더라고요. 마당에다가 태양광을 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계산해보니 30년도에는 에너지 자립을 할 뿐만 아니고 탄소 중립에 더해서 300% 달성이 되는 성당이 나왔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수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교황청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태양광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정말 그 송전선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은 대형이에요. 대형일 수밖에 없죠. 대량으로 전기를 수도권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전선로가 또 문제가 돼요. 듣기로 저쪽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송전탑들 아시죠? 그거 꽂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 얼마나 많은 생태 학살이 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태양광은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송전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을 놔두고 왜 굳이 핵발전, 왜 굳이 석탄화력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기득 권력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비호해 주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저렇게 뭐 미관 따지고 이럴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모든 걸 다 작파하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성당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티칸의 계획은 세계 최초로 태양광으로 유지되는 친환경 도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가 태양광으로 유지되는 친환경 도시 국가로 이렇게 탈바꿈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거신 마당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 선생님 때문에 본당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 투표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튜브 선생님한테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막 유언비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전자파가 나온다더라, 무슨 유독성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온다더라, 다 거짓말이고요. 아이고, 어떤 수녀님은 그래요. 저희 수녀원에 본원에 가서 하자고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이거 한 20년 있으면 또 쓰레기가 되는데 이거 다 또 탄소 배출 되는 거 아니냐고. 이 태양광 패널을 재생시키는 그 공장들이 있어요. 충북 제천에 있어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제 실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95% 이상 재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리세요. 그리고 뭐 전자파 나온다, 이거 다 루머입니다. 전자파가 일부 나오지만 우리 뭐 핸드폰 이런 거 쓰는 거보다도 덜 나오고, 일부 그 뭐 어떻게 전기를 모으는 박스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미량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 갈 일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전 다 그 유리 만드는 재질로 만들어 있고 뭐 플라스틱이지 유독성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제철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발 유튜브 선생님만 믿지 말고, 교황님 말씀 좀 귀 기울여졌으면 여기서 화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휴,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어봐서 그래요. 그러려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본당과 가정에서 절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https tipsenergy.or.kr 팝업 TOE2까지 치시면 요 사이트로 쏙 들어갑니다, 핸드폰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도시가스, 뭐 자동차 기름, 전기세, 전기 요금, 뭐 킬로와트로 이렇게 넣는 그런 그 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한 달에 몇 톤, 대개 한 1톤 정도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4인 가구. 에서부터, 진단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셨어요? 나중에 이 자료 받아보세요. 그리고 고지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 개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5년짜리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문제고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정치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교황님 하신 말씀은 국민과 시민단체 압력이 없으면 당국은 언제나 개입을 꺼릴 것이다.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정권도 사실 마찬가지. 민주당 정권 말년에 우리나라에 공항이 15개가 있거든요. 앞으로 10개 더 짓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그 유럽에는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비행기 타는 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다, 후손들에게. 왜냐하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기차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게 탄소가 15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하원에서는 그 2시간 반 고속전철로 2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항공기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부산, 인천, 제주 정도 놔두고 다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덕도, 새만금, 무슨 해미 이런 데다가 지금 5개 빼고는 다 적자거든요. 저희 동네도 청주도 있고 뭐 군산도 있는데 군산 30억 한 해 이렇게 적자인데 왜 또 짓는다고 그럴까요? 예? 표.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돼요. 소음만 일어나지. 뭐 공항 주변에 가보세요. 민가가 뭐 있나요? 썰렁해요. 근데 그거 참 이상하죠. 이게 감언이슬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군산공항과 1k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군산공항이 누구 겁니까? 미국 거예요. 미군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공사에서 돈을 주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취항도 못하고 야간에는 못 떠요. 그런데 그 입지 선정을 누가 했게요? 미군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 미군이 쓰려고. 소파 규정이 그래요. 우리나라 땅 시설을 미군에 쓰겠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게 지금 불평등하게 맺어진 소파 조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 탄소를 끄집어 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갯벌을 다 메우고 콘크리트로 거기다가 공항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 들여서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도요. 이미 제주 사람들은 몇 천만 명이 해마다 쏟아져 들어와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 하나 또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미군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물론 토건 세력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해군기지가 재구시를 하려면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반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생겼습니다. 이 해군기지가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 주적은 저 북쪽에 있는데, 주적이라고 한다면 대주국 전초기지죠. 해군기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있을 때 안 한다고 했죠. 했다가 국토부 장관 가더니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전국에 10개예요. 가덕도 뭐 이런데 다 그 멀쩡한 섬들 다 짓 뭉개고 깎고 메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태반이시죠. 매스컴들이 사실은 매스컴의 주주들이 누굽니까?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건설 업체들이 대부분 주주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 번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교리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유튜브를 비롯해서 매스컴을 이렇게 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바실리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살림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기후위기 심각성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고 국산 제철 재료로 소박하게 음식 먹고 음식 남기지 않고 일회용 안 쓰고 손수건 열심히 쓰고 쓰레기 줄이고 늘 걷고 뭐 한 달에 한 번 전기 안 쓰고 등등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한살림 활동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 1년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를 저런 화력발전소 한 기에서 다 뿜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이 노력을 해도 저런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가동이 되면 다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탈석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있는데, 탈석탄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저런 그 민간 기업들이 싸질러 놓은 저런 그 탄소 발생 주범들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상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통로가 세 통로가 있죠. 정부에서 입법 발의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거나 국민 5만 명이 모여서 우린 이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인을 해서 청원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탈석탄법이 5만 명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국회에 밀어 올려놨는데 아주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가서 피켓팅하고 데모하고 들어 눕고 막 해야 조금씩 움직여요. 날마다 몸기도 하고 해야.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과 지자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자면 황급히 아까 한 거고, 공항 반대미사 저기 삼척이고요. 하여튼 그 선착장 짓는다고 저 해변 망가진 거 보세요. 오른쪽에 절벽이 생겼어요. 백사장 요 위에서 미사를 했는데 저 백사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2달 전부터 가보니까 백사장이 사라졌더라고요. 저 절벽이 돼가지고. 이 모든 그 이제 활동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줍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갑천을 국가 습지로 좀 지정을 해라라고 했더니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약속하고 가서 환경부에다가 국가 습지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조만간 지정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기본 탄소 중립을 위한 조례들이 내려와 있어요. 정부 안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도 만나고 우리 지역에, 이 마두동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기도 하셔야 되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간이 가서 지났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홍성군 조례안이 본당 신부님 주축이 돼가지고 다 시의원들 끌어다가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당신을 한다고 했잖아 하면서 해야 되잖아 하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벗 의정부에도 많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 아주 빈첸시 활동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고 늘 생태환경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틀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식 사도직 단체입니다. 레지오처럼 많이 퍼져 나갈 거라 믿고요. 하늘 땅 물벗입니다. 넘어가라. 본당별로 이렇게 하여튼 잘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딱 저희 교구에는 의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여쭤보면 우리는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마두동 빼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생태환경 부위원장 할 때까지는 사람들 만나면 주교님 욕했어요. 우리 주교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네. 환장하겠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한 서너 번 들으신 우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 형제님이 저더러 신부님은 사목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신자분들과 동네 주민들입니다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실 말씀이 왜 주교님은 포함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요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신도 사도들이시잖아요. 사도들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사도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주교님이 여러분 당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직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주교님은 뭐 하여튼 몇 년에 한 번 뵐 수 있는 분이니까 맨날 만나시는 본당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가셔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셔요. 사도직을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제차, 3차 또는 이쪽 통로 저쪽 통로 다 하셔서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2kW 이거는 아마 몇 달 있으면 가톨릭 신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저희 교구민들이 2kW 봉헌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일은 1kW 봉헌을 하면 돼요. 150만 원. 이건 태양광 한 평이면 우리 개인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평, 또 지구를 위해서 한 평, 그래서 2평 갖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그래서 300만 원 우리 불이햇빛에 출자하면 200% 개인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런 운동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해 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신자 개인분들한테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한 영감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희 본당 생태평화분과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우리 주임 신부님 말씀 듣고 강복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때는 저나 우리 강성수 신부님이나 별 볼 일 없는 신부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회나하면서 이렇게 저마다 자리를 잡고 자신의 목들을 찾아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촌놈 신부님 와서 구수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들을만 하지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요. 노래도 너무 감동적이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오시면서 당신이 알게 된 많은 부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일러주셨는데 제가 잘 간직하고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촌에서 이렇게 도시에 와서 하여튼 낯선 환경에서 열심히 해준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여기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마침 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